ADHD는 12살 이전에 발생해서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일 자체도 복잡해지면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수다를 떤다든지 과도하게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지미나입니다. 평소 집중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인에게도 ADHD가 있을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성인에게도 ADHD가 있습니다. 아동기에 발생한 것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체 인구의 평균 3.5%가 성인 ADHD 환자입니다. ADHD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양상의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충동성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럼 성인 ADHD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어떠신가요? 본인이 해당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정말 성인 ADHD일까요?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 중 정말 ADHD에 해당하는 분들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 ADHD는 성인 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ADHD는 12살 이전에 발생해서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는데 이것이 성인 때 진단이 될 뿐입니다. 특히 어릴 때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과다행동이나 충동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부주의만 주로 나타나는 조용한 ADHD의 경우 증상이 밖으로 잘 두드러지지 않아서 단순히 칠칠맞은 성격으로만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조화된 환경과 강제성도 없어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일 자체도 복잡해지면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어린 시절부터가 아니라 몇 주 전, 몇 달 전과 같이 최근에 시작된 경우에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울함이 크거나 불안함이 커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단기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ADHD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ADHD의 진단은 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합니다. CAT 검사라고 종합주의력 검사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직접 느끼거나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된 증상들, 그리고 아동기 때 어땠었는지를 보는 것이 진단에 중요합니다. ADHD에는 부주의 증상만 있는 형이 있고 과잉행동 충동성만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있는 복합형도 있습니다. 부주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예를 들면 대화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상대방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임무의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지 못해서 지각을 자주 하거나 과제 제출을 마감 기한이 다 돼서 벼락치기로 부랴부랴 합니다. 나이가 젊지만 건망증이라고 생각될 만큼 일상적인 활동을 잘 까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도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통 성인 ADHD는 아동기 때 발병하지만 성인이 되면 과잉행동은 많이 호전이 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계속 이 자세 저 자세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변경이 있고 손이나 발 등을 이렇게 꼼지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몸이 불편한 그런 좌불안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다 나오기 전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항상 말이 많다기보다 갑자기 방대한 양의 말을 쏟아내는 식으로 지나치게 수다를 떤다든지
과도하게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HD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릴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ADHD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과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ADHD라면 성적과 무관하게 수업에 집중을 유지하며 듣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벼락치기 스타일로 공부를 하며 그 시간에 과몰입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ADHD 어떻게 치료할까요? ADHD는 집중, 판단, 계획, 충동 조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원인인 뇌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1차적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효과가 빠르고 좋은 편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약물 치료를 꼭 권유하고요. 약물 복용 자체만으로 시험을 통과한다거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킨다던가 혹은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 분리하기,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 적절히 배분하기, 해야 할 일을 매일 메모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등 다양한 전략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효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평소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졌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과제를 시작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거나 과제를 하다가 다른 일로 자꾸 새게 돼서 너무 오래 걸렸다면 약을 복용한 후에 좀 더 빨리 시작하게 되고 좀 더 빨리 끝나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지기를 바라는 특정한 목표 행동이 있다면 약을 복용하면서 이 특정 행동의 변화를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나 친구, 직장 동료, 형제 등이 긍정적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면 이들의 견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도 임상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증상이 겹친다고 ADHD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꼭 성인 ADHD가 아니라도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ADHD가 있는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ADHD는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